NFT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NFT를 약간 심화해서 배우시려는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업무상 비밀입니다. 아, 그렇군요. 업무상 비밀이지만 아무튼 배우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걸로.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고 네. 약간 활용도가 조금은 있을 것 같다. 활용도 이런저런. 조금 있을 것 같다. 사실 펀저블 토큰 같은 경우는 네. 거래나 투기적인 목적이 되게 크다고 보면 네. NFT는 좀 실용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NFT는 좀 실용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그때 가수 누구였을까요? 가수 누가 그 안표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NFT로 발행해보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관심이 갔고 의외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맨 처음에는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결국 NFT가 인기가 없어진 게 활용도가 없었잖아요. 뭐 아까 그 고양이도 개인의 만족이지 뭔가 액추얼한 활용도는 제한적이니까 그리고 게임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좋았으나 일단은 없고 서비스 자체가 서비스가 있긴 있는데 뭐 그러니까 메인으로 안 되는 거죠. 유명무실하죠. 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공연이나 이런 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데서 출발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NFT 어플리케이션의 사실 한계점에 대해서 먼저 이제 좀 알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네.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는 대충 알았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똑같은 포맷으로 해볼게요. 제가 사실 미리 이거 하려고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가 있는데 이거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영어 프롬프트로 만들었었고요. 프레젠테이션 만들어 달라 20 슬라이드 노 나이트 워커 똑같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다가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아까처럼 한 3-4줄만 적길래 5개에서 10개의 블렛을 써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슬라이드당. 그 다음에 레퍼런스 추가해 달라. NFT 센 SBT로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네, 계속 똑같은 내용을 알려주죠 사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NFT가 되게 기술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이제 기술적인 한계도 좀 있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당연히 그냥 서버 하나 돌리는 것보다는 뭐 속도가 느리고 물론 요즘 안 느린 체인들도 되게 많지만 그 다음에 한번 거래할 때마다 거래 수수료를 계속 떼가요. 그렇죠. 네, 당연히 서버비보다 비쌀 거고 웬만한 거 서버비보다 비쌀 거고 엄청 이거는 사실은 엄청 거래가 많지 않는 이상 틀린 얘기긴 한데 확장성 문제로 인한 뭐 트랜잭션 지연 그다음에 뭐 이게 보안 취약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은 보안에 되게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반은 맞는 말인데 반은 틀린 말이 혹시 이거 왜 그런지 알고 계신가요? 일단 해킹하기가 어려우니까 보안은 그렇죠. 강하다. 그리고 취약한 거는 지갑 관리를 안 하면 쉽게 탈취될 수 있다. 그래서 얼추 비슷합니다. 블록체인 자체는 해킹이 불가능해요. 네. 블록체인 자체에 이미 만들어진 블록을 바꾸거나 하는 건 내가 이 노드 반 이상을 다 가져버리지 않는 이상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다양한 이 토큰이나 NFT나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뭔가 다 관리자 지갑들이 있어요. 보면 짤 때. 왜냐하면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프로젝트가 돌아가니까 그런 관리자 지갑들을 넣어서 사실 원래 NFT 컨트랙트랑 좀 다르게 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NFT 컨트랙트라는 것도 뭔가 딱 NFT라고 이더리움 위에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사용자들끼리 합의해서 만든 규격이 있는 거예요. NFT라는 규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들은 NFT다. 요걸 ERC-71 규격이라고 하는데 요런 규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폭이 몇 미터여야 되고 뭐 높이는 어느 정도 아래여야 되고 이런 규격들이 있잖아요. 그 규격 안에서는 차를 어떻게 만들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뭐 자율주행 기능을 넣든 아니면 뭐 타이어를 엄청 크게 만들든 상관없는 거니까 색깔 이상하게 하든 상관없는 거니까 다 자동차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잖아요. NFT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현하는 방식에서 조금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관리자 지갑을 만약에 탈취당한다. 이건 얼마든지 탈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내가 뭐 지갑 키를 다 금고에다 써놓고 금고에다 보관했어. 그럼 이제 약간 뭐 극단적으로는 한국엔 총이 없지만 총 들고 너 금고 빨리 열어가지고 너의 키를 줘라. 이게 큰 경제적 이득이 있다면 사실은 누군가는 하는 일이긴 하거든요. 완벽하게 가능하죠. 불법이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이슈는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저장의 문제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 데이터를 올리는 건 진짜 비싸요. 특히 이더리움 같은 무거운 체인에서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 이미지를 하나 올리려면 진짜 비싸요. 근데 그 이미지들은 지금 다 어떻게 올라가 있는 거냐? 대부분 AWS에 올라가 있어요. AWS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그래도 우리 그래도 뭔가 분산 머시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은 IPFS라고 분산된 AWS 하드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저장을 해놓으면은 해시 값을 줘요. 그 해시 값을 NFT에다가 기록을 해놔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미지가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 IPFS나 AWS에서 이미지가 지워진다. 그 해시가 없어진 해시다. 이러면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NFT는 그러니까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초기 프로젝트들은 아예 도트로 만들어져 있던 이유가 뭐냐면 도트로 만들면 우리가 사진이나 그림을 되게 고해상도로 올리는 것보다 훨씬 용량이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서라도 가스비를 엄청 많이 쓰고서라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서버비가 비싸진다는 건 저장하는 데이터 크기 커서 그런 거예요? 크기가 크면 클수록 비싸죠. 그 트랜잭션의 크기로 가스비를 받아요. 가스비가 측정되는 게 트랜잭션 하나당 이런 게 아니라 트랜잭션이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서 가스비를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저장 비용이 좀 비싸요. 왜냐하면 노드들이 그렇게 저장 용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죠. 많지 않으니까. 많지가 않고 한정돼 있고 안 그래도 처리할 트랜잭션도 많은데 대용량 이미지 같은 걸 업로드 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들도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 데이터 저장의 문제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을 수도 있는 게 사실 절대 올리면 안 되는 불법적인 콘텐츠들을 그런 블록체인 위에 올려버리면 어떻게 지울 수도 없고 이거 답이 없어요. 하드나 서버 이런 데면 그냥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찾아가서라도 지울 수 있지만 이제 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건 꼭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모든 NFT가 그 그림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림 자체나 우리가 보증하고 있는 컨텐츠 자체는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상 내 건데 집을 부셔버리고 무단 점거를 해버려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 어딘가 그래도 저장이 되긴 되는 거네요. 어딘가 저장이 되긴 되는 건데 거기를 그 저장된 곳은 블록체인이 아니다. 아까 AWS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그 AWS는 중앙화된 서버고 IPFS라고 거기 쓰면 지우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거는 분산 스토리지긴 한데 그래도 그거는 이제 다 그 파일의 소유자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파일의 소유자랑 이게 정확하게는 이 파일의 소유자랑 NFT의 소유자랑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일을 디지털리 가지고 있고 그 스토리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은 다른 거예요.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등기를 쳐놨는데 이 집을 부실지 어쩔지 인테리어를 할지 세입자를 받을지는 집주인만. 다른 사람 마음이다. 다른 내가 집주인인데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집주인은 내가 맞는데 집주인 분명 내가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다. 네, 그 집을 지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설사의 마음일 수 있다. 굉장히 기괴한데 사기인데 테크니컬리 다 따지고 보면 이렇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잘못 알려져 있는 얘기긴 한데 왜냐하면은 요즘 전기를 사서 블록체인 뭔가 증명을 돌리면 안 남아요 돈이. 그래서 폐전기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환경적 문제가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뭐 EU에서 많이 머리부터도 내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블록체인이 환경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긴 한데 환경적 문제를 많이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수준으로 뭔가 전력 수요를 더 많이 만들게 되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전력이 공짜가 아니고 그걸 생산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랑 이런 걸 다 따져보면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 전기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뭘 돌리든 안 남아요. 그래서 대부분 폐전기나 전기가 엄청 싼 걸 찾아야 채굴업체들은 요즘 살아남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폐전기. 폐전기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24시간 돌아가는데 밤에는 전기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디다가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기술이 없잖아요. 네, 전기는 그게 폐전기입니다. 버려지는 전기. 그럼 그 시간에 열심히 돌리는 거죠. 그 전기는 엄청 공급 단가를 싸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다음에 이제 또 법적 한계, 디지털 소유권의 뭐 법적인 인정 문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작가 그림이 되게 좋아 보여서 이 그림을 NFT로 올렸어요. 제일 처음 올렸어요.
근데 이 작가는 올리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이걸 샀어요. 네. 비싸게 주고 샀어요, 심지어. 네. 그리고 그림 내 거니까 이제 작가한테 내놓으라고 했어요. 나 비싸게 주고 샀다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까 그 저장처럼. 그렇죠, 저장처럼. 그래서 이게 NFT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건 법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주장은 해볼 수 있겠지만 의미는 없어요. 이게 등기부등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게 되게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게 있고, 이거랑 뭐 연결된 문제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 그 다음에 이거 뭐 규제와 법률이 없어요. 그렇겠죠. 그 규제와 법률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NFT가 현실 세계까지 확장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에서 만든 걸 증명하는 데까지는 알겠는데 현실 세계에서 뭔가 소유권을 증명해주고 이런 거는 없다. 그 다음에 뭐 탈세 및 자금 세탁의 악용 가능성. 이건 이게 NFT 트랜잭션들을 까보면 이게 뇌피셜이긴 한데 보통 어떻게 시행이 되는 거냐면 보통 그 워시 트레이딩을 많이 합니다. 지갑 주소를 되게 여러 개를 두고 이상한 NFT 컬렉션 하나 집어두고 그 물량을 계속 지들끼리 주고받으면서 한 지갑에서 한 지갑으로 또 옮기거나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지갑을 만들어서 거기다 NFT 컨트랙트를 배포하고 이제 이상한 자금이 있는 지갑에서 그 NFT 컨트랙트를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나중에 뭐 소명할 때 나 NFT 불장에 NFT 많이 발행해서 돈 벌었어 라고 해버리면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자금 세탁이나 탈세에 활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법적 분쟁 발생 시 해결이 뭐 불가하죠. 이것도 이제 좀 논란이 있는 게 NFT 프로젝트들이 많이 뭔가 우리가 게임을 하겠다, 뭘 하겠다, 로드맵을 제시해 놓고 나서 이행을 안 해요. 대부분 이행을 안 하죠. 이게 웃긴 게 사실 그 게임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NFT를 팔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먼저 NFT를 만들어서 팔고 그 자금으로 게임을 만들어요. 이게 대부분의 그 많은 프로젝트들의 플로우가 이래요. 약간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로드맵이 사실은 제대로 이행되는 게 저는 좀 신기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법적 분쟁이 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소송도 되게 많았고 뭐 최근에 한두 건은 또 사기로 인정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